자,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결국 이제 비대위가 참 돌고 돌았습니다. 이게 참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며칠 전에 그 민주당에 의한 의회 폭거가 있고요. 네. 이 여의도 국회가 이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뭐 그 이재명 사유물처럼 되고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이재명의 쫄개 노릇이나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니까 마땅한 무슨 원내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비대위원장이면 당 대표격 아닙니까? 네, 네. 그 황우려 이분이 5선 국회의원 해보고요. 당대표도 해본 분 아니에요. 네. 본인은 입만 열면 자기는 2년 만땅 다 채운 대표라고 은근히 또 자랑합니다. 근데 이 지금 원내 전략도 없고 뭐 질질 끌려가고 오늘도 의총했는데 뭐 뚜렷한 결론이 없어요. 네. 그 7개라도 받아서 뭐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제 뭐 출구 전략 고민하자. 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뭐 계속해서 우리가 강하게 좀 들이받자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 아까운 이 천금 같은 시간을 이 쓰잘데없는 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이거 하려고 참 그러다 겨우 오늘 저기 했는데 국민의힘 요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무슨 굉장히 지금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전투력 상실당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략도 없다. 그 그다음에 투지도 상실됐다. 역할도 소멸됐다. 그래서 전투력 상실당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였냐면 지난 10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원식 뽑혔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막 농담 따먹기 하고 막 잡담하고 그러면서 이거 뭐 그 카메라에 찍히면 안 되는데 호호호 그러면서 이거 프랭카드 들고 있고 기자들이 좀 막아줘 뭐 이렇게 농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긴장감이나 투쟁력이나 이런 게 안 보여서 오죽했으면 기자들이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칼럼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정말 야당의 폭주에 맞서서 뭔가 국민의힘이 정말 일치 단결해서 뭔가 좀 이 대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의원들 그냥 한번 피켓팅 들고 나 도장 눈장 찍었지 끝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주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은요 대구 달서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대구를 좀 알지만 대구 달서구는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텃밭 중에 텃밭이에요. 네. 네. 대구 달서구는 그 옆에 있는 누굽니까 윤재옥 전 원내대표하고 이분들은 그냥 공천만 주면 그냥 주장창 당선되는 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역구 상황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절박성과 심각성을 전혀 지금 못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 그 우원식 뭐 사퇴 결의안 뭐 그 쪽수도 적은데 그 종이 쪼가리 내봤자 뭐 합니까 그거? 예, 물론 내긴 내야 되죠. 내긴 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내놓고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민주당이 지금 국힘과 같은 처지였으면요. 네. 지금 국회의장실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장실 앞에 가고 계속 그 농성하고 뭐하고 피켓팅하고 뭐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 앞에서 텐트 쳤어요. 이미 텐트 치고 거기도 그 출근할 때마다 또 퇴근할 때마다 또 그 화장실 들락거릴 때마다 뭐 샤우팅하고 뭐하고 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싸울 의지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의총을 했는데 결국 뭐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7개 상임위를 가져갈 건지 말 건지 결론도 못 내렸고 이 또 비대위원장은 지금 요즘 뭐 아주 신나셨는지 매일 언론사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시고 대한노인에 찾아가고 뭐 하여튼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참 이런다 보니까 지금 정말 이번에는 이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 차리고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전당대회가요. 정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당이 좀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도 이런 어떤 국민의힘 사정을 알다 보니까 아니 뭐 그냥 들어올라면 오고 그냥 가만 뭐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아니 완전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잖아요. 정청에 줄 때 먹어라 7개. 줄 때 먹어라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그냥 먹지 뭐 완전히 그냥 다리 밑을 기어가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입에서 줄 때 먹어라 하고 이게 거의 조롱 내 그 가락 밑으로 들어가 이런데 그 7개 받아 먹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첫 번째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상임위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거기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왜냐 집권 여당으로서 이게 뭔가 국정을 야당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이 어떤 이 국정을 좀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에서는 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박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원내에서 정말 이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7개 있잖아요. 네. 안 받는다고 확실하게 그럼요. 입장해갖고 내요. 그거 하나 못하고 뭘 합니까? 그러면 저기 쟤들이 또 7개 다 먹을 거 아니에요. 18개 다 해봐라 독식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니들이 다 먹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상임위는 뭐 하겠다. 네. 해갖고 들어가서요. 쪽수는 적지만 거기서 일당 100의 그 각오를 하고 말이죠. 네.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이슈 개발하고 이슈 파이팅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최소한 그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 한 명이 저 야당 2명 몫은 하자. 네. 뭐 이런 정도는 하면 되잖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도가 이슈가 된 게 뭡니까? 이 지구당 문제, 헌법 84조 문제, 유일하게 국민의힘 뭐 이제 이쪽에서 이슈를 제기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그 누가 제기했습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제기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이슈 자체를 어떤 이 주도권을 전국 주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어떤 이런 이슈 개발이나 어떤 노력이라든지 또 뉴스를 만드는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옛날에 김성태 제가 원내대표 이 사례를 많이 듭니다만은 예를 본인이 뭔가 딱 꽂혔으면 정말 단식을 해서라도 뭔가 이루어낸다든지 뭔가 전국의 쟁점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이제 해야 되는데 야당이 볼 때도 여당 저 보니까 뭐 그냥 설설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한데 지금 일단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늘 어제 보도에 일부에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사무실을 마련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지원님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그건 오보입니다. 어제 채널A가 7시 그 메인 뉴스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캠프를 꾸렸고 네. 캠프 사무실도 여의도에 얻었다. 근데 여의도가 거기가요. 얻을 수 있는 데가 딱 그 손가락 안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자가 사무실을 얻었다면 그 사무실을 갖고 확인 정도는 하고 썼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도 않고 그건 오보입니다. 오보. 네. 아직 사무실을 얻지 않은 거고요. 네. 지금 뭐 캠프도 뭐 구성이 됐다, 꾸렸다 하는데 그것도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고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 자체가 최종적인 결심을 아직까지 뭐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마음의 가닥을 잡고 출마 쪽으로 이제 그 기울었다고 보여주는데 이제 그 내일 비대위 오늘 비대위에서 이제 그게 네.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네. 다음 주 중반에 그래서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당규 개정안이 오늘 8대2로 된 거예요. 네, 네. 그게 최종적으로 그 의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 공고가 뜹니다. 후보 네. 등록 공고. 그때쯤 즈음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공식적인 그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뭐 캠프 꾸리고 캠프도요. 지금 이게 이 언론들이 그거 당원 당규 그 세부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역 의원 그다음 원외 당협위원장 있잖아요. 네, 네. 이 당내 경선에서는 그 캠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캠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원래 옛날에 그래서 대선 캠프도 그렇게 돼서 못 들어갔잖아요. 현역 의원들 대선 캠프 들어갈 수 있어요?
대선 캠프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죠. 경선 캠프 아, 경선 캠프. 못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캠프라고, 그러니까 그 노골적인 뭐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 네. 시절에 보면 뭐 권성동, 장제원, 뭐 윤한홍, 이철규 다 와서 네. 했었죠. 네. 네. 어쨌건 뭐 이제 당 대표 아마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저는 이번 이 당 대표 경선이 어쨌건 이 국민의힘의 당권주자들이 다 나와서 정말 백가쟁명식으로 한번 싸워보고 정말 이 국민들에게 어떤 주목도를 많이 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이 모든 뭐 평론가들이나 원로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한동훈 위원장 아유 이번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거니까 너무 아까운데 나오지 마라. 그리고 좀 쉬었다 공부하고 그리고 차차 뭐 좋을 때 그때 나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지금 나오면 뭐 대통령실하고 뭐 다툼 벌이고 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제가 정치를 좀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해 본 그런 경험으로는 정치라는 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가 정치적 자산을 쌓아내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됐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맵전 맵기를 통해서 저 힘겹게 된 분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어땠습니까? 3당 합당을 이뤄냈습니다. 그때 정말 3당 합당은 한편으로 보면 거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보 당시에 이제 민주진영에 있던 사람이 그쪽과 손잡는 거는 그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저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본인이 서울시장 하면서 청계천 신화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런 실적이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 종로 보궐선거 당선돼서 그 다음 선거 나가면 당연히 당선돼요. 그래서 그 참모들 전부 다 당연히 우리 종로 나가야지 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나는 부산 갑니다. 부산 가서 지역 감정에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와이프까지 다 말렸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입장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을 뭐 사람들이 좋을 때 나라 좋을 때는요 다 나와도 돼요. 그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좋을 때는 누구나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 정말 나가면 본인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 상황들 그 상황에서 본인의 스스로의 정치력을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어떤 업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레거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정치적으로 어떤 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좋을 때 살짝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리더가 됐습니까? 그 지금 당의 상황은요. 제가 오늘 그 의원총회 끝나고 의원총회 참석했던 몇몇 의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이요.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길을 잃은 국민의힘. 이런 엄청난 굴욕적 상황 속에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예요. 원내대표라는 분도 아주 곱게 저 TK에서 이렇게 하셔서 그런지 무슨 그 또 관료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라도 좀 봤으면 알 뻔했는데 네. 그것도 안 되지. 그 비대위원장은 아니 몇 달짜리라고 언론사 찾아다니면서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까? 네. 예. 그렇잖아요. 이런 판국인데 지금 그러면 한동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뭘 아껴두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예? 지금 뭐 한가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한동훈 좀 쉬었다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네. 예. 심지어 내년 4월에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없지만 네. 뭐 기초 단체장 뭐 지방 의원 뭐 보궐선거 몇 개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때 뭐 성적 안 좋으면 또 뭐 쫓아내려고 할 텐데 그 꼴 당하느니 좀 있다가 네. 또 등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한간 소리인 게 지금 그럼 국민의힘이 이거 거의 제가 봐서는요. 네. 길을 잃었다 거의 소멸 위기예요. 소멸 위기.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원래 넘기기가 저는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뭐 거부권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부권은 마지막 수단인 것이고요.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맨날 거부권만 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거부권만 있으면 뭐 다 되는 것인지 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뭔가 어떤 새로운 길을 찾고 그 새로운 길 속에서 지금 뭔가 또 새로운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아유 그냥 뭐 저 좀 힘드니까 그냥 대충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좋아질 때 그때 좀 잠깐 얼굴 비치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삶 정치는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결코요 정치라는 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떡 하나 주지 않습니다. 떡을 내가 만들어야지 떡 주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누가 줍니까? 아무도 안 줘요. 국민들이 주겠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겠냐고요. 가만히 있는 저한테 이 국민의힘의 과연 지지도가 회복되겠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저 지금 민주당은 보니까 정말 쟤들은 좀 줘놨더만 표를 줘놨더만 저렇게 개판치고 있네. 이런 식의 국민들의 인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끌어서 뭔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유 한동훈 위원장 뭐 내가 내 동생 같으면 나오지 마라 그런다 그런 분들 그럼 본인은 뭐 할 건데? 본인은 네. 그럼 뭐 어떻게 뭐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뭐 누가 나서서 이 국민의힘을 살릴 그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평론가로서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해요. 아유 뭐 나오지 말고 그냥 쉬다가 좀 좋아지면 그때 나오면 되지 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스스로의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고 스스로 다리를 놓고 그걸 만들어야지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고 정치적으로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자, 보자고요. 지금 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4선, 5선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당대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당대표 출마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솔루션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7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만 그런 쪽으로 지금 네. 그 햄릿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취재한 그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저 양반은 뭐 관료 출신이고 뭐 TK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7개라도 받아갖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꾸만 그쪽으로 좀 기울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당권 주자도 지금 제가 얘기한 세 분 지금 이 판국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요, 리더는요, 자, 어디로 갑니다. 돌격 앞으로 라는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평론가는요, 이 길은 가면 이렇고 저 길은 가면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평론가들은. 근데 리더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길입니다. 가시죠. 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이번 전당대회 때 각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거를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한 사람 대통령하고 갈등 빚으면 한번 싸우면 되죠. 뭐 못 싸울 거 뭐 있습니까? 또 뭐 부딪혀 보는 것이고요. 그 뭐 대통령 무서워서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대통령실이 옳고 언제나 용산이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만나는 사람들,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당정 관계에 대해서 뭐 정답을 내놨더라고요. 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할 때는 하고 또 의견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의대 정원 문제부터 시작했고 뭐 이종섭 대사 문제, 뭐 황상무 네. 그 수석 문제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당이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당이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게 용산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보이면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지금은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영남당 의원들 그 웰빙 그 이지고잉 하고자 하는 그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면요 국민의힘은 안락사예요. 안락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면은. 예. 진짜 뭐 영남에 계신 분들이야 선거 때 한 번 운동해도 되겠지만 수도권은요 정말 쎄 빠지게 정말 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운동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수도권을 포기하고 영남당만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 올려주신 것도 그렇지만 그런 열망들을 어떤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뜨거운 여름이지만 이 더위만보다 더 뜨겁게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한가하게 아유 뭐 나중에 아끼고 쓰고 뭐 좀 더 지켜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은 원래 만약에 국민의힘과 여당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요 국민은 정말 보수에게 정말 심각한 철회를 할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 이런 방식으로 뭐 대충 하다가 20% 유지하고 뭐 30% 가까이 가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벌써 지금 병원들 지금 의사들 뭐 파업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국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지지하지만 당장 이 문제가 이제 이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로 들어올 경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미리 대비를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고 또 논의를 하고 뭔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야지 그냥 대충 그냥 땜빵식물 하다가는 이거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 말이에요. 지금 저기 하면은 서울대 병원 좀 찾아갖고 서울의대 교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네. 뭐 세브란스도 한다니까 그런 데도 좀 찾아가고 설득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참 너무 답답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정말 뭐 여러분들하고 저희들 뭐 똑같은 의견이실 텐데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개선을 해놓는 게 이게 전당대회가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